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어둠을 뚫고 미군의 특수작전 오퍼레이션 리졸브가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의 신병 확보. 현직 국가원수가 자국 영토에서 외국 군대에 의해 체포되어 뉴욕으로 압송되는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테러와의 전쟁, 불법 이민 근절을 작전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주권을 무력으로 짓밟은 이 극단적 조치의 진짜 이유는 과연 그것뿐이었을까요? 이번 팩트관 측소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2024년 7월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은 사기이며 니콜라스 마두로는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그의 취임식 직후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는 조작됐다. 마두로는 선거에서 명백히 패배했으며 대통령직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는 끝없이 이어지는 남부 국경의 이민 행렬을 마두로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고의로 감옥과 정신병원을 비워 미국으로 범죄자들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자극적인 발언으로 국내 여론을 자극했죠. 실제로 2025년 9월부터 미군은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혐의 선박을 상대로 군사 공격을 감행하며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불법적인 독재자가 마약과 범죄자를 수출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명분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스러운 명분들 뒤편에서 미국이 진짜로 주시하고 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 그러나 그 자원을 담보로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사회 기반 시설을 장악하며 군사적 협력까지 심화시킨 강력한 경제적 라이벌. 미국의 진짜 목표는 니콜라스 마두로가 아니라 그의 등 뒤에서 베네수엘라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던 거대한 그림자였을 겁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는 검은 황금, 석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21세기 초부터 베네수엘라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8년간 620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에너지, 통신, 항만, 철도 등 국가의 혈맥을 장악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의 중요 거점이자 안정적인 원유 공급처였죠. 베네수엘라는 이 빚을 원유로 갚아야 했습니다. 2023년 9월 양국 관계는 중국 외교의 최상위 등급인 전천후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 경제를 넘어 정치, 군사적 유대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과시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조일수록 베네수엘라는 중국이라는 산소호흡기에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오퍼레이션 리졸브는 바로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외과수술적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전 성공 직후 미국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제재 때문에 저장고에 묶여있던 베네수엘라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이 직접 인수해 시장가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수익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직접 관리하여 배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 향하던 원유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물리적으로 잠그고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유전의 소유권을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전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 전쟁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금융 제재로 국제은행 시스템에서 완전히 고립된 베네수엘라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USDT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는 원유 수출 대금을 USDT로 선결제 받는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금융 패권을 조롱하며 새로운 지하 경제 통로를 개척한 셈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암호화폐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 채택률이 세계 최상위권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는 좌시할 수 없는 이중의 위협이었습니다. 자국의 제재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달러 중심의 세계 금융 질서에 균열을 내는 위험한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퍼레이션 리졸브는 단순히 니콜라스 마두로를 제거하는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남미 교두보를 파괴하고 막대한 석유 이권을 장악하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을 막으려는 고도로 계산된 다차원적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Move. You're coming with us. Let go of me. 주권국가의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 행위는 즉각 국제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어떤 결의나 승인도 없었던 명백한 침공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커프리스비 원칙, 즉 피고인을 법정에 데려온 과정이 불법적이더라도 재판 자체는 유효하다는 19세기 판례를 방패 삼아 모든 비판을 무시했습니다.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 아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셈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분 또한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2025년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트럼프는 분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제 평화를 중재한 자신이 받아야 할 상을 그녀가 가로챘다고 여긴 것입니다. 심지어 한 백악관 소식통은 만약 그녀가 상을 거부하며 이 상은 트럼프의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녀는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고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미국의 진짜 목적이 민주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완벽하게 대변해줄 통제 가능한 대리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거대한 체스판의 말로 쓰인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리하겠다는 석유 수익이 과연 평범한 시민의 주머니에 들어갈지는 미지수이며 금융 제재 속 유일한 희망이었던 암호화폐 생태계는 미국의 직접 통제 아래 질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Today, we have successfully apprehended the mastermind behind the drug terrorism conspiracy.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히 남미 대륙에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며 드러나는 그린란드의 희토류를 미국이 노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에 대한 핵심 자원 의존도를 끊고 미래 산업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신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와 긴밀히 교류하며 반미 전선의 교두보가 되는 현실은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전통 자원인 석유와 새로운 금융수단인 암호화폐, 그리고 미중 러의 패권 경쟁이 정면으로 충돌한 역사적 변곡점이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주권을 압도하고 자국의 이익이 국제법보다 우선하는 시대. 자원 국익을 위한 미국의 패권 경쟁은 이제 막 본격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지역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어 예상치 못한 변곡점을 만들어낼까요?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팩트 관측소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